3월 3일 화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4,812명이며 34명이 완치되어 퇴원하였고 2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다만 오전에 사망자 1명이 추가되어 현재는 29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를 그간 총 12만 5,851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께는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 겸 중대본 회의를 오전에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과 계획 등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세가 지속되는 중대한 국면으로 대구 경북의 위기는 최고조에 달했고 국가 전체가 감염병과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말씀하시며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장관들이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의 중심에 서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토록 당부하였습니다. 대구의 방역관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약 9,000명의 신천지교회 신도를 자가격리하고 유증상자 1,300여 명부터 시작하여 모든 신도에 대한 방문 진단 검사에 집중하며 확진 환자를 찾아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급박하여 대구시의 자료 정리와 보고가 지연되고 있으나 검사 기관의 자료 등을 취합하여 볼 때 3월 2일 어제 기준으로 약 6,000명의 신천지교회 신도들의 검체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2,30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간 약 1만 1천 건의 검체 채취가 이루어져 검사가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1,300여 명 정도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신천지교회 신도들이거나 가족이나 지인들로 추정되며 수치상으로 볼 때 지역사회 감염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천지 신도 가운데 유증상자의 검사가 완료된 점과 일반 시민들이 확진 환자 발생률이 낮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신천지 신도들보다 일반 대구 시민들의 검사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해서 당분간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유증상자와 고위험 집단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되 일반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보다 확대하여 조기에 확진 환자를 찾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를 집중하여 돌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사 우선순위 변화가 신속하게 실행되도록 대구시와 협의를 진행하는 중으로 대구 시민들을 위한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검사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확진 환자들에 대한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 0시 기준으로 대구시에서 병원 입원이나 병원 입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 환자는 약 1,800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규모를 예측하지 못하고 많은 확진 환자들이 자택에서 대기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긴급하게 대구시에 위치한 교육부 소관의 중앙교육연수원에 160명의 입소가 가능한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여 어제 개소하였고 경북대병원의 의료적 관리 하에 경증 환자를 어제부터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삼성 서울병원과 협의하여
영덕에 소재한 삼성인력개발원과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의료 지원을 맡은 경주 농협교육원을 오늘부터 개소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대병원이 지원하는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원도 금주중 개소하여 경증 환자를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그 이외에도 국가 등이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과 민간의 시설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하여 다음 주 초까지는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적 모든 역량을 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고 대구시의 확진 환자들의 자택 대기 상황을 조기에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시도 가능한 대구시 시설을 활용하여 자체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하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확보된 생활치료센터에는 가급적 병원에 입원 중인 경증 환자부터 우선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의 병상이 비어야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확진 환자 가운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들을 병원에 이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시는 병원의 경증 환자와 오래 대기한 환자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이송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개정한 지침의 중증도 분류에 따라 대기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여 중등도 이상 환자부터 병원에 우선 입원시키도록 요청드립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중증 환자를 신속하게 보호하여 사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대구시 의사회 100여 분 이상이 협조하여 대기 중인 확진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이송 전까지 의료 상담과 처방, 약 배송 등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대구시가 필요하다면 확진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대기 중의 의학적 관리를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과 대구시 생활치료센터 등에 근무할 여타 인력, 물품 등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병상도 계속 확충하여 대구시 환자들을 받고 있습니다. 중등도 환자들을 위해 대구보훈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대전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주와 영주의 적십자병원도 추가하여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병실 증설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국군 대구병원은 이번 주 중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하여 국립대병원들과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국립의료원 전원 조정 상황실을 통하여 시도 간 병상 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구의 상황은 분명 좋지 않으나 정부와 대구시의 총체적인 노력, 의료인들의 헌신과 대구 시민들의 협조, 국민들의 성원이 지금처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시의 의료인들과 시민 여러분,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서도 당부드립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전략은 중앙정부와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이기 어려우며 지역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을 통해 경증의 초기 환자를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 환자를 수용하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 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각 시도에서도 방대본이 변경한 지침에 따라 중증도 분류를 위한 환자관리반을 구성하고 경증 환자 보호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고 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을 충분히 지정하는 등 지역의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인력, 물자 등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자체와 협력하겠습니다. 아직 다른 지역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 확산의 경향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각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유비무환의 자세로 충실한 준비를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신천지
전국 신도의 전수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신천지교회 측으로부터 신도 24만 5천 명과 교육생 6만 5천 명 등 총 31만 명의 명단을 입수하였고, 이 중 미성년자와 해외 신도를 제외하고 19만 5천 명과 교육생 4만 4천 명 명단을 시도에 제공하였습니다. 각 시도는 이들 전수에 대하여 전화로 증상 유무를 조사하여 현재 신도들에 대해서는 99% 조사가 완료되었고,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증상이 있는 신도들은 4,06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들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전체적으로 50% 정도만 현재까지 결과가 나왔으나,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유증상자 신도들 가운데서의 양성률은 1.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로 볼 때 대구, 경북을 제외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향후 최종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계속 분석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약 60%대의 양성률이 보이고 있으며, 경북의 경우에도 대구 생활권의 분포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검사 결과를 추가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대구 지역의 신천지교회 신도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자가격리 중이며, 그 외 지역의 신도들의 경우에는 증상이 있는 신도들은 자가격리, 그 이외에는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방역 당국과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허위, 왜곡 정보를 유포하거나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1339 콜센터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대구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짓 소문을 유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 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역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자체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성공적 차단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개개인의 1차 방역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최대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공공시설이나 학교 등의 휴원, 휴교로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우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약속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 정부와 지자체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며, 국민 여러분께서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종합방역대책본부 브리핑과 15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 대행 등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은 세 종목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신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종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은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7분 손을 드셨고요. 우선 오른쪽 라인부터 4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줄부터 질문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부터. 네네. 네, 차관님 고생하십니다. SBS 화강민입니다. 지금 여기 오늘 회의에서 판단이 이제 전국적 확산 전파가 빠르지 않다라고
현황을 지금 판단하고 계신데 이게 검사도 지금 대구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 비용 문제도 계속 나왔던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른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도 불안감은 여전한데 이렇게 정부는 이제 전국적인 확산이 빠르지 않다라고 보는 혹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문제는 그 의료진의 필요 누적이 굉장히 걱정인데 그리고 공백이 커지는 것도 문제고 이게 그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 코로나19에 대한 의학적 정보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생겼을 텐데 혹시 그걸 반영한 혹시 변화 같은 게 있을 수 있는지 그거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 아마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그 신천지 그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맞으신가요? 그것 포함해서 그걸 질문 포함해서요. 네, 지금 뭐 분포 각 지역별로 확진자의 발생 최근 추이를 보시면 아직까지도 대구와 경북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의 빠른 확산이라고 평가하기에는 그 숫자가 아직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확진자의 제가 이게 계속 시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만 대구 경북을 합치면 88% 정도 제가 숫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하여튼 상당한 숫자들이 이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 추세고 아직은 전수조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그 신천지 신도들을 매개로 한 집단적인 감염 확산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점 때문에 그 유증상으로 답변한 이 신도들에 대한 대구 지역 이외의 신도들에 대한 평가의 중간 형태입니다만 그 감염률 자체가 대구 지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60%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나타나는 것에 비하면 1.7% 아직은 좀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에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는 그 다른 지역의 전파 양상에 대해서는 그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역 전파가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드릴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갈수록 어제도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 장구를 착용을 하고 또 환자가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에 또 경북도 지금 이제 일부 지역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점이 염려가 됩니다만 이러한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14일간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또 특히 대구 지역의 경우에 치료 체계 개편을 통해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부담을 좀 줄이면 감염이라든지 의료 자원, 특히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좀 경감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들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의료진들이 불편해하거나 하는 사항들을 계속 저희가 현장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예, 이투데이 김지영입니다. 먼저 대구 시민에 대해서 이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검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외 확진 환자가 이탈리아에서 2,000명 넘었고 이란에서는 1,500명을 넘었는데 오염 지역 확대나 교민 이송 등이 논의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대구 지역에 대한 내용은 현재 대구시하고 저희가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대책본부와 중대본 사이에서 좀 어젯밤에
그 여러 가지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구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사망을 줄이는 겁니다. 그 사망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뭐 고위험군부터 좀 치료에 대한 자원을 집중하고 중등도 이상을 입원을 통해서 조기에 악화되는 것을 좀 예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의료 자원의 좀 그 위험도에 따른 그 배정 원칙을 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검진에 있어서도 지금 그 대구시 지역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적됐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무증상의 그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검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 그 실제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 요청을 하셨던 일반 대구 시민들이 제때 검사를 받을 기회를 좀 놓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군부터 이 뭐 신도인지 여부를 떠나서 위험의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해서 치료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저희들은 그 어제 논의를 모았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구시와 저희 방대본 그 중대본 같이 이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변경이 된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그 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원칙으로 해서 위험도가 높은 분들부터 검진도 되고 또 위험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그 높은 수준의 의료 자원이 투입되도록 하는 이런 원칙으로 전환됨으로써 그 더 이상 그 사망이 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원칙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도 지금 그 제가 오늘 아침 기억으로는 65개국에서 현재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일부 국가에서 이탈리아나 그 이란 등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 현재로서는 그 아직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그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교민들이 요청이나 이것도 아직은 접수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종에서 세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JTBC 기자님. 네, JTBC 배양진입니다. 처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대구 지역 경증 환자는 대구시에서 판단해서 퇴원을 시킨다는 말씀이셨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증인 환자를 치료하는 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데 이곳에도 이제 경증 환자들이 좀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환자들 혹시 경증이 몇 프로나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면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파악을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런 그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의 환자들을 퇴원시키는 것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경증 환자들을 퇴원시키는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런 퇴원을 하게 된다면 판단을 누가 하는지 이것도 NMC에서 하게 되는 건지 좀 여쭙습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이 판단은 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의료진들이 해야 됩니다. 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일일이 그 환자들의 상태를 다 파악을 해서 그에 따라서 입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그 진료를 맡고 있는 의료진들이 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개별 의료진이 해야 됩니다. 다만 어제 이러한 지침이 어제지요? 제가 조금 아마 어제일 거로 맞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 지침 개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각 특히 그 국가 격리병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음압 시설을 갖춘 병상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들과 의료진들은 이에 따라서 환자의 재배치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조치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이러한 숫자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방대본을 통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있는 것은 중증도가 있는 환자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받기 전에 관련 지침 어제부터 된 게 맞습니다. 네,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그 현재 의료진 동원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동원된 의료진과 의사가 몇 명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와 자가격리자들 사이에서 의료진 1명이 각각 이제 환자 몇 명씩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자는 어제까지는 뭐 전화와 핫라인으로 관리한다 했는데 뭐 이외 영상통화나 같은 뭐 다른 관리 방안이 추가됐는지, 뭐 체온이나 맥박 등도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2,000명이라고 하셨는데 대구 생활치료센터가 몇 개가 될 예정인지, 그리고 이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개설할 생활치료센터가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예, 앞에 세 가지 질문은 좀 매우 좀 실무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요거는 브리핑 끝나고 우리 실무자들이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진들께서 이제 참여해 주시고 뭐 이러신 분들은 계속 이제 시시각각 변하고 있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분들은 동원되신 분들이 아니고 대체로 이제 자원하신 분들이라는 점은 제가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 확진 환자들을 모시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저희가 2,000명을 모실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은 진행 중인데,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곳들은 확정이 된 곳들이고요. 나머지의 시설들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구시 내에서 다 이걸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있는 시설들에서도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저희가 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와 그리고 가능하면 대구에서 시간상 이동에 아주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지역들을 우선으로 해서, 가까운 지역들을 우선으로 해서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 국공립시설과 민간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서울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총 5분 신청을 하셨는데 우선 3분을 받고 다시 세종에서 받고 남은 2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KBS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저 국민일보 최희슬입니다. 약간 헷갈려서 질문 드리는데요. 대구 지역에서 현재 자가격리 중에 무증상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그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가격리 기간 종료될 때까지 이들은 무증상이니까 별도 검사 없이 대기를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건소 인력들이 자가격리 환자 모니터링하고 진단검사 결과도 안내하고 이런 행정력이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좀 대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구시의 입원 대기자가 현재 1,800명인데 다음 주까지 더 늘어날 텐데 수용 계획이 2,000명이면 여전히 다음 주가 돼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뭐 의료계 말처럼 대규모 시설의 환자들을 일괄 수용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봐야 할 사항으로 보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의료계가 예, 첫 번째는 대구시하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좀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이제 무증상인 경우에도, 그리고 또 분포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대구시,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이 대체로 20대 비중이 높고 젊은 층이 높아서 상대적으로는 위험도가 떨어지는 인구 그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낮은데도 신천지 신도기 때문에 무증상인데도 우선적으로 여기다가 검사 역량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과연 피해를 줄이는 지금의 이 전략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어제 한 것이고요. 만약에 우선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분들에게 투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아마 저희들이 방대본과 저 중수본에서의 의견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자가격리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락 체계는 유지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견이 모아졌고요. 두 번째가 아마 그 선별진료소나 이런 보건소의 행정 인력들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뭐 그 현장에서 이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이제 날로 진행됨에 따라서 검체를 채취하시고 직접 담당하는 그런 그 의료 인력들 그리고 실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한계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추가적인 그 현장 상황을 저희들 그 지금 중대본 차원에서도 현장에 정부 지원팀이 나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그 마지막 그 질문, 그 생활치료센터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 담당 국장이 조금 추가로 보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환자관리반장 이창준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어제부터 4일 동안 한 706명 수용하는 걸로 시설은 확정돼서 그거는 내일까지 다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로 한 그 금년 주말까지 1,000명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다음 주까지는 2,000명.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다 소화할 수가 없는 경우에 대구 경북 인근 지역까지 해서 한 그 3,000명까지 해서 하는 그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벗어나서 전국적으로 시설들을 리스트화해서 그 많게는 5,000명까지 수용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이 확보되는 대로 그거는 확정이 되는 대로 그 지원을 하겠고요. 아까 의료 인력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기본적으로 200명 내외의 환자를 수용하는 걸로 해서 전문의 1명, 공보의 3명, 간호사 6명, 간호조무사 9명 이걸 기본 세트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보다는 모니터링 위주, 그다음에 그 환자의 상태를 봐서 그 완치가 되면 퇴소를 시키고 상태가 안 좋아지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료진은 그 정도로 일단은 충분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확진자의 발생 추이와 또 퇴원 지침의 변경 등으로 이 좀 추이 자체를 지켜보면서 또 확보 가능한 시설들의 협의가 완료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서울에서 머니투데이 기자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입니다. 그 대구 지역 확진자가 마스크를 사러 밖에 나왔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확진자 수와 자가격리자 수가 늘어나면서 보건당국의 관리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보입니다. 그 저번 주에도 제가 관련한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받았지만 그때 답변보다는 좀 더 강화된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고민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여전히 국민들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이제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혹시 정부가 이 공적 판매처로 출고되는 마스크 물량을 기존 50%에서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 공적 판매처에 편의점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그 어제 식약처 브리핑 때도 질문을 했었지만 답변이 모호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현재 이 마스크 공급과 유통에 대한 그 책임을 마스크 TF를 기재부 식약처 등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은 그 관련된 브리핑이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드리는 것이 오히려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대구 지역에서 그 확진자가 늘고 또 자가격리가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규정 위반의 경우들이 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 강조를 다시 한번 했고 또 그 좀 추가적인 그런 좀 그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행안부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에게 그 좀 다른 방식의 그 관리 체계를 좀 도입을 함으로써 좀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겠는지 현재 모색 중이고 아마 조만간 관련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KBS 기자님. 네, 저는 KBS 김수현 기자입니다. 우선 그 현재 코로나19 그 감염된 그 영유아 환자들 대부분 이제 부모의 확진으로 인한 건데 전반적인 예후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또 개학이 또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 정부 입장에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과 또 학원이나 캠프 등 학원 외에 생활을 하는 것 둘 중에 좀 어떤 것을 좀 공식적으로 권고하시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북에서 감염병 그 특별관리구역을 이제 경북 전역으로 좀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하셨는데 좀 이에 대한 계획이 좀 정부 차원에서 있으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영유아 환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요거는 오후 2시 방역대책본부 아마 브리핑에서 혹시 내용이 파악되어 있으면 아마 공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계약을 연기하고 또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유연 근무제를 좀 하라라는 말씀은 사회적인 거리를 둠으로써 지역 사회에서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를 휴교를 하거나 개학을 연기하고 또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고 하는 이런 조치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사회적 활동을 좀 줄이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이고 이것은 중국의 예에서도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지역사회 전파나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역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안 가는 대신에 뭐 밀집된 공간에서 학원에서 학습을 한다든지 또 다른 예를 들면 더 극단적으로 PC방이나 이런 데서 더 오염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다면 이것은 휴교의 취지나 이거하고 배치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번 제가 브리핑에서도 거의 매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1차적 방역의 책임이 국민들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와 의료계가 노력을 해서 피해를 줄이고 추가적인 확산은 막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는 국민 스스로 이 감염병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이제 국민들께서도 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전 사회적인 우리 국가적인 이동 제한과 접촉 줄이기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한 목적이 추가적인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깊이 이해하시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의 경북 지역 전역에 대한 지금 청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역에 대한 확대는 오늘 국무회에서 경북도지사께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아직은 좀 추가적인 논의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세종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하실 기자님은 다시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분, 두 분, 네네네. 매일경제 기자님.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그 정세균 총리께서 무관용 인증제를 제안하셨는데요. 방대본 차원에서 이게 논의가 이뤄진 게 있는지, 외교부에서는 뭐 25개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좀 그게 궁금하고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 코로나라는 게 초기에는 증상도 없고 음성으로 나오다가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무관용 인증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국민들의 해외 출국을 통해서 그 필요한 업무를 꼭 수행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아마 외국 정부의 조치들로 인해서 이러한 그 제한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총리께서도 그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 저희들이 딱 정해진 그 틀이 아니라 그 총리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로 반영하면서도 실제 집행 가능하면서 실행 가능한 그리고 외국 정부로부터도 충분히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듯이 무증상 상태인 경우에 그 저희가 이거를 인증을 하거나 하는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다소의 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는 충분히 그 무슨 말씀이신지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과 저희들도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 또 그리고 관계부처 등하고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서도 실행 가능하면서도 그 집행 가능한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제도 그대로를 무감염 인증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이 논란의 소지도 있고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그 취지를 감안하되 실행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에서 아시아경제 기자님. 예, 아시아경제 최대열입니다. 그 생활치료센터 관련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감염병 관리법에 보면은 일단 그 환자가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면은 의료기관에 한해서 이제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게 이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나머지 대구 외 지역에서는 이제 환자가 늘어날 경우 앞으로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런 지역들도 이제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 뭐 전담병원 지정 이런 식으로 가는 건지가 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방대본 쪽 내용 같은데 그 경증 환자가 이제 80% 정도 된다가 이제 중국 쪽 데이터 기반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게 4단계잖아요. 그래서 그 4단계 상으로도 이제 경증이 한 80% 정도가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국 CDC의 그 논문에 따르면 그 81% 정도가 중증으로 이환되지 않는 경증의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특히 대구 지역에서 다수의 환자를 진료했던 현장의 의료진들의 판단에도 80% 조금 넘는 정도의 숫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그 구체적인 통계의 분석에 따른 결과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유사하거나 그거보다 좀 더 높은 숫자의 환자들이 그 중증으로 이환되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생활치료센터의 법적 근거는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일종 전염병에 감염병의 감염이 된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그 이외의 경우에 요양시설이나 이러한 그 시설을 지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법 조문은 필요하면 저희가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외 지역에서의 그 대구나 아마 뭐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적인 그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치료 체계에 관한 지침은 대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우리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지침입니다. 다만 현장에 따라서 지자체의 상황 여건에 따라서 그 새롭게 이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그 새로 구축하고 시설을 갖추는 것보다 지금 있는 뭐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 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신축성 있게 운영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에서 질문 2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A 한국일보 순으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채널의 이윤우입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확진자 처음 급증한 날부터 2주 뒤 완치자들이 급증할 거라고 하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게 어제더라고요. 확진자 급증 추세를 제어하는 것만큼 완치자가 얼마나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발표에 의하면 완치자가 34명이거든요. 이 완치자 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랑 그리고 예상치가 뭐 이번 주에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긍정적인 신호다 뭐 이렇게 예상치를 하시는 게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신천지 1월 8일에 입국한 40대 남성 정밀 조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분이 뭐 총회를 참석했는지 혹은 예배를 참석했는지 그리고 신천지 다른 신도들과 접촉을 얼마나 했는지 뭐 이런 게 추가로 좀 조사된 게 있는지 여쭙습니다. 예, 제가 브리핑에 들어올 때마다 제일 난처한 질문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어제도 2주라고 못 박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특히 중국의 치료 경험을 보면 보통 완치에 이르시는 분들이 2주부터 또 길게는 8주까지 소요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치료 기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경증으로 치료하시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2주 내지 3주, 4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하면 우리도 그 시기가 지나면 뭐 같은 분명히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나 추이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점이고 저한테 지금 이 질문을 다시 강요를 하시면 제가 이 부분은 좀 답변을 하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정부 당국자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지켜지지 않았을 때 또 그렇게 가지 않았을 때 국민들이 이 공연한 오해나 또 불안을 가지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외국의 이 경우를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향치를 아마 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격리 해제에 대한 요건 또 지침을 좀 변경한 부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저희들도 한번 계속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의 사례는 아직은 이 역학조사 차원에서 방대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한국일보입니다. 저 질문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답을 안 주셔가지고 생활치료센터를 중국처럼 체육관이나 전시관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울진의료원 지역주민 반대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됐는데 이렇게 되면 전국 1만 병상 확보 계획에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현재까지 확보된 전국 병상 수와 울진의료원 같은 지역이 몇 곳이 있는지 대책이 무엇인가 좀 여쭤보고요. 마지막으로 충북도에서는 병실은 다 비워놨는데 감염이랑 호흡기내과 의사가 없다. 정부의 도움을 좀 기다린다라고 밝혔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 없는지 역시 대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저희가 체육관과 같은 오픈된 그런 장소에 환자를 집중적으로 넣게 되는 경우 이 환자분들의 상황이 매우 열악하게 여기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생활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
그 정도의 상황을 검토해야 되는 만큼 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내용을 검토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저희들은 확보 가능한 국공립이나 민간의 그 생활이 가능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울진과 관련해서 뭐 그 한 가지 예를 들으셨는데 이 경우에 그 경북도의 입장이 울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그 어려움이 있다. 접근성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실제 시설 자체가 이렇게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수의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 있으니 오히려 그 경북도 내의 다른 생활치료센터를 좀 적극 지원을 하는 것이 경북도로서는 좋겠다라는 경북도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제안을 저희가 수용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 목표가 우리 한국일보 기자님께서는 저희가 1만 명상을 꼭 약속한 대로 제때 달성해 주시기를 성원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그 좀 개별적인 사례로 들어가다 보면 그 의료기관들의 상황이나 여건이 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다른 곳에서 또 추가적인 병상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1만 병상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충북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가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이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들이십니다. 최대한 저희가 자원도 받고 또 확보가 가능한 공공부문의 인력이 있는지도 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확보를 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 의료계와 각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1차 방역이 앞으로 코로나19하고의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개개인을 지키시고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는 조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